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는 물론이고요. 동네 마트를 가봐도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가의 바로미터 격이죠. 짜장면 값도요 지금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나라 밖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요 현재 뾰족수가 없어서 더 난감하기만 합니다. 자,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세계 최대 무역항이 마비됐다. 상하이발 물류 대란이다. 지금 코로나를 이유로 봉쇄가 되고 있죠. 상하이입니다. 그런데 상하이가 컨테이너 물동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지 한국 기업들은요. 내륙 운송 막히자 항만, 항공도 타격을 입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원료 수입 그리고 제품 수출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되고요. 우리 기업으로서는요. 생산성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한겨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물가 얘기했는데 이런 기사 오늘 참 많이 실려 있습니다. 4% 병마저 물가가 무섭다. 자, 여기 보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이게 그래프를 한번 쭉 보세요. 시기별로 나눴지만 이게 전년 동월 대비 각 월의 오름세입니다. 쭉 올라가죠. 작년 2021년 5월 2.6% 기록했는데요. 조금 주춤하는 사다가 최근에 빠르게 오르고 있죠. 그리고 올해 3월은 4.1%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요. 상황을 보시면요. 뭔가 위쪽으로 더 갈 것 같죠, 지금?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러시아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학살자는 떠나라, 쫓겨나는 러시아, 각국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제사회가요. 우크라이나 민간인 집단 살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러시아 외교관들 퇴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독일에서는 지금 40명, 프랑스 35, 이탈리아 30명 등 자국에서 러시아 외교관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비우호적인 인물들이다.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에서도 퇴출되고 있고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극악무도한 짓이다. 유엔 인권 이사국에서 러시아를 박탈하겠다, 쫓아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어제 김여정 또 입장을 냈어요. 요새 연일 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요, 좀 더 귀를 잡는 얘기가 나왔어요. 김여정 핵 무력을 첫 언급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핵무기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푸틴식 협박으로 윤석열 당선인 길들이기 하는 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쟁 초기 주도권 장악, 남쪽 군 괴멸,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담화인데요. 정부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이종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김종욱 동국대 대우교수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가 다룰 주요 이슈들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줄줄이 오른다. 아시겠죠? 물가 얘기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뭔가 물건을 살 때마다 아니 원래 이 가격이었나?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보시죠. 윤심입니다.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 줄여서 언론에서 윤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서 윤심을 등에 업은 인물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뭐 누구의 마음, 무슨 심 이런 거 많았는데 그때마다 뒤끝이 좋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건지 아닌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CCTV 속 경찰.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있었던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에 희생자가 등장하고 뭐 피해 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경찰 대응을 놓고 참 말이 많았죠. 그런데요, 이 내용이 논란이 됐던 내용이 CCTV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렵게 이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과연 경찰 대응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한국어 탓이다. 지금 중국이요. 그동안 뭐 강력한 봉쇄를 통해서 코로나 맞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 늘고 있거든요, 확진자가. 그런데 난데없이 한국 옷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거기에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서 왔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으로 황당한 주장인데 오늘 기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 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경제, 그중에서도 물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물가 상승 4% 시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월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래프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작년 이맘때쯤이면 한 1.9% 뭐 그런 대로 뭐 좀 오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진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오르다가 뭐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서부터 빠르게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올해 3월에는 드디어 4%를 넘어서게 된 겁니다. 이 정도면요. 이게 근래 들어서 한 2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좀 기록한 거거든요.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요 기간 사이에 품목별로 많이 오른 걸 좀 소개하고 있죠. 수입 소고기 거의 30% 가까이 올랐죠. 고기 종류, 뭐 여긴 돼지고기는 상대로 덜 올리지만 그래도 10% 가까이 됩니다. 휘발유 정말 많이 올랐죠. 그리고 경유는요,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디젤차 운행하시는 분도 굉장한 부담이 됐습니다. 전기료, 보험 서비스 요금도 많이 올랐네요, 지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 유가, 그리고 곡물 가격, 고공행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교체가 되잖아요. 윤석열 정부로서는 최대 숙제가 등장을 한 거다. 이거 잘못 따르면 정말 심각해질 수 있다, 경제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뭐 유류세 인하한다, 더 크게 인하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이종구 평론가. 네. 뭐 여기 간단하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이거 왜 오르는 겁니까 정말 이렇게? 자, 물가 상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수요가 폭증했을 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뭐 이 돈이 넘쳐 흘러서 물건을 살 때 예. 물건은 어쨌든 한정돼 있잖아요. 그 순간은.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합니다. 두 번째는 공급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살려고는 하는데 상품들이 없어요. 예. 줄어들어요. 그러면 물가는 상승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하지만 예.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는 예. 수요 폭증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요인이 계속 작용을 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하자 스프링 효과 있지 않습니까? 예. 너도 나도 이제 이 소비를 시작을 했죠. 이른바 그때 보복 소비 이런 그렇죠. 걸 말씀하시는 그때 건가요? 스프링 효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이제 조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자 이제는 공급 부족. 3대 저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 이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예. 현재는 첫 번째는 원유, 예. 두 번째는 곡물,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원자재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이 세 가지를 다 촉발을 했냐면 첫 예. 번째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뭐 가스나 원유 이런 것들을 예. 전부 다 봉쇄하기 지금 시작했죠. 제재 조치가 들어갔기 때문이군요. 예, 제재 조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원유로 인해서 공업 제품까지도 이제 공업 제품까지도 오르기 시작했고요. 예.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세계 3대 곡물 수출국입니다.
밀가루. 그렇죠. 밀가루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곡물가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어서 당연히 외식 가격이 덩달아서 오를 수밖에 그러네요. 없습니다. 예. 밀가루 가격 오르고 또 뭐 식용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오르기 시작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자재는 예. 좀 전에 상하이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예. 상하이가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1위거든요. 이를테면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완전 붕괴되기 시작하는 조짐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이 그대로 지금 반영이 돼서 보통 이게 유류 제품 같은 경우가 예. 4.1% 올랐을 때 1.32%의 그 기여도가 있습니다. 이 4.1%에 오른 것 중에서 그 안에서 석유. 1.3% 역할을 한다. 예, 외식류가 0.83% 예.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1, 2위인데요. 합치니까 2.15%포인트입니다. 즉 4%대의 반 이상이 지금 곡물과 그다음에 석유 가격이 오른 영향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전에도 수요가 폭발하면서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가뜩이나 물가가 올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유가, 곡물 등 공급에 문제가 생기니까 더 자극을 준 거군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근래 최근 20년 사이에 가장 높은 4.1%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 보면 아까 항목별로 좀 알려드렸는데 여기 보면 보험 서비스 관련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교대진 변호사. 네. 지금 이 법조인이시니까 네. 법률 서비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법률 서비스도 오릅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 서비스 비용을 뭐 저희들은 직접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추세가 좀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물가들이 다 오르는 상황에서 그 법률 서비스 뭐 다른 서비스 업종에 관련된 그 증가분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예. 물가가 올랐다는 거는 장을 봐보면 또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뭐 저도 장을 좀 종종 봅니다만은 장 봐보면 담을 게 없어요. 담을 게 없기 때문에 한 몇만 원 들고 가면 뭐 살 게 없는 겁니까? 네, 뭐 엊그저께도 뭐 이렇게 뭐 과일을 좀 저희 아들이 먹고 싶다 그래서 담으려고 했는데 담을 과일이 없더라고요. 그걸 뭘 담으셨어요, 결국에? 못 담고 두부와 콩나물만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뭐 그 정도로 예. 이렇게 담을 게 없고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물가 관련돼서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물가 서비스에 관련된 요금도 불가피하게 다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요. 여기 기사 보면은 워낙 주유소 가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시잖아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그 기름값 중에 상당 부분이 세금이거든요. 근데 그 유류세 부분을 좀 조정해서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건데, 자, 정부가 과연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대책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질문이 나오거든요. 다음 기사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급 부족이 부른 물가 상승. 그렇습니다. 방금 이종근 평론가가 두 가지 요인이 겹쳐서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공급이에요, 지금. 자, 금리 이외에 뾰족수 없어서 난감하다. 석유류가 지금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코로나 등 정부 통제 가능 사안이 아니다. 지금 다른 나라 보니까 미국, 독일은 7%대입니다, 상승률이. 여긴 더 심하군요, 지금요. 지금 14일 금통위. 여기 저 금리 쪽 결정하는 기구잖아요. 여기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 금리 말고는 딱히 정부가 뭐 구체적으로 유류세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임시적인 거죠. 금리 말고는 없다. 이건데 김종욱 교수님. 금리 손질한다는 건 결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당장은 백약이 부유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일단 이미 1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했는데 예. 물가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별- 물가가 올라갔죠. 다른 게 터진 거죠, 또. 그냥 다른 외생 얘기. 변수가 아니라 외생 변수 때문에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우리나라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한 공급망 차질 문제나 그다음에 반세계화 흐름이나 예. 이런 것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뭐 미국과 독일 같은 경우도 7%대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비해서 한국이 4%대라고 얘기하면 저거랑 비교로 따지면 높지는 않은 거라고 얘기할 뭐 수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는 좀 덜 문제는 올랐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너무나 높은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뭔가 정책 수단을 써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밖에 쓸 수 없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수요를 억제하겠죠. 예. 왜냐하면 뭐 대출도 안 받을 것이고 투자도 안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돈값이 오르니까 아무래도 돈 쓰기가 좀 네네. 주저된다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제가 볼 때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까지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집사 지냐고 은행,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신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뜻입니까? 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 예. 버블이 깨질 수 있는 흐름들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전 그래서 일단은 좀 빨리 여야가 예. 이창용 그 한국은행 한흥 총재. 운영자를 좀 빨리 좀 인사청문회를 해서 좀 적어도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행기에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불안정하죠,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예. 이 문제를 빨리 좀 해서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금리도 그냥 올리자 말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밀하게 금리 정책들을 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요. 예. 예정 변수가 너무 강하니까. 근데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일단 이런 부분도 차근차근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물가가 잡기 어렵다고 얘기하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전 정부도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 부분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장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국민과 기업과 국내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나라도 대비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게 전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당장 제가 볼 때 백약은 무효하다. 하지만 서서히 준비하고 정밀하게 금융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인프라를 빨리 좀 만들어 가자 이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기거든요. 정책에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 이 시기가요. 그리고요. 뭐 백약이 무효란 얘기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는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언제쯤이면 조금 나아집니까? 이런 거는 좀 전문가들이 예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불안감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 그러려고 지금까지 경험 쌓고 공부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